그리고 여기에서 손흥민의 얼굴을 보시면 볼이 오기 전에 미리 반대편으로 한번 얼굴을 돌린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건 다비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침투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손흥민의 LAFC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에게 3대0 완성을 거뒀는데요. 손흥민이 결승골인 첫 골에 도움을 기록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무려 7만 5천 명에 달하는 관중이 들어찰 정도였으니까 미국 내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거든요. 그러면 손흥민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보여줬느냐, 그걸 알아보려면 간략하게 LAFC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LAFC는 이와 같은 4-2-3-1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즌의 3백 기반과는 최후방 숫자부터 다르죠. 여기에서 공격을 할 때에는 모습이 좀 바뀌는데, 왼쪽 풀백이 센터백 라인에 머무르는 반면에 오른쪽 풀백은 쭉 하고 올라가면서 이와 같은 3-2-4-1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식이에요. 손흥민은 공격시나 수비시에 모두 기본적으로는 최전방 원톱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흥미로운 거는 오른쪽 윙어인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풀백을 올려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중앙에 배치되도록 만들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손흥민과 함께 투톱처럼 보이는 장면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투톱처럼 움직이게 만든다면 이 자리에 부안가가 들어가는 식이 되었을 텐데, LAFC가 다비드라는 자원이 충분할 수준의 득점력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원톱답게 최전방에 같이 위치하고 있지만, 저번 시즌부터도 사실 손흥민이 여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도 뛰어나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칸 내려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점에서 저번 시즌과의 차이점은 손흥민이 내려갔을 때 전방으로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기존의 부안가에 더해서 다비드가 추가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원래라면 손흥민이 내려갈 경우에 부안가 하나만이 침투 옵션으로 작동이 됐겠지만, 이제는 다비드를 대놓고 중앙 위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옵션이 둘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부안가는 다비드와 다르게 풀백이 측면을 항상적으로 먹어준다는 지원을 받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에는 측면에 있다가도 중앙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을 우선함으로써 중앙에서 그대로 직선적으로 침투하는 옵션으로 함께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측면과 중앙 사이에 위치하는 식이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루트로 침투하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을 막 탈취한 직후인 역습을 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슬쩍 내려와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번 해줄 때의 모습을 보면 명백하게 최전방 원톱인 손흥민이 위험 지역에서 멀리 벗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양쪽 윙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냅다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LAFC는 역습시 2명이라는 숫자를 확보한 채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톱이 뒤로 빠져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발이 빠르면서 득점력도 좋은 양쪽 윙이 오히려 좁혀서 침투하는 이 모습만 놓고 봤을 때, 과거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 보여줬던 마누라 라인의 모습과도 흡사한 면이 있다고 봤어요. 흥미롭게도 손흥민이 마네나 살라가 아니라 피르미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손흥민의 도움이 기록된 결승골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수비를 하다가 볼을 탈취하면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비시 포메이션인 4-2-3-1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LAFC의 양쪽 윙어가 인터 마이애미의 양쪽 풀백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문제는 중앙에 있는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중 브라이트는 틸먼이 잡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데폴은 확실한 전술적 마크맨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안가가 완전히 측면으로 벌린 것은 아니라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풀백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볼이 투입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긴 어려운 위치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사실 여기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이 패스 선택지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미카엘이 용감하게도 이거를 선택했고 또 깔끔하게 성공까지 시켰습니다. 미카엘이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지금 데폴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오른발로 잡아놓은 상태죠. 리스크가 있는 패스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앞이든 옆이든 쭉쭉 전개를 할 일만 남았고, 심지어 부안가조차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여겼었어요. 이게 너무 깔끔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부안가는 여기를 압박하는 것을 포기하고서 아예 뒤로 물러서려고 했거든요. 원래 전술적 마크맨인 풀백이고 데폴이고 나발이고 이 정도 패스가 이 정도로 깔끔하게 들어갔다면 뒤로 물러나서 후방 수비 구조를 굳히는 게 맞다는 판단인 거죠. 저는 이거 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대폴이 정말로 놀랍게도 이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깔끔하게 잡아놓았던 오른발로 갑자기 공을 툭 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길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볼이 대폴로부터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건데요. 이러니까 원래는 브라이트를 잡고 있다가 이제 대폴에게 붙기 시작하는 틸먼한테 어이없게도 탈취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공격 전개가 되겠구나 싶어서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서 볼이 탈취당하니까 제대로 된 수비 구조를 갖추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습을 맞이하게 되었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다는 것의 증명은 이 미카엘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전전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볼을 넘긴 직후에 미카엘이 아예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혹시나 대폴이 전방으로 몸을 돌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손흥민보다 앞으로 가서 이러한 위치에서 리턴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에서 직접 전진을 통해 추가 전개를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대폴이 몸을 전방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이 되진 않았지만 미카엘이 그러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크게 쏠리게 된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탈취된 볼은 뒤에 있던 유스타키오에게 연결됐고 유스타키오가 당연히 바로 최전방에 있던 손흥민에게 찔렀기 때문이죠. 미카엘은 거의 유턴을 하는 느낌으로 돌아가서 부랴부랴 손흥민을 막으러 가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손흥민한테 들이받아서 반칙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전개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것인데 위치상 그 선택지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손흥민의 얼굴을 보시면 볼이 오기 전에 미리 반대편으로 한번 얼굴을 돌린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건 다비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침투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앞으로 뛰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상대 풀백은 공격 전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크게 벌린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발이 압도적으로 빠르지 않은 이상 상대적으로 중앙에서 침투하는 다비드를 막을 수는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의 대폴과는 다르게 손흥민은 볼을 받음과 함께 몸을 전방으로 돌릴 줄도 알고 볼을 앞으로 길게 쳐서 수비한테 볼을 탈취당하는 우행을 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금 이미 체크를 한 다비드의 침투 움직임에 맞춰서 아주 정확하게 침투 패스를 찔러 넣을 수가 있었다.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유일하게 기댈 수가 있는 것은 손흥민이 여기에서 패스를 너무 길게 주거나 너무 짧게 줘서 다비드가 볼을 컨트롤하는 것에 시간을 지연하길 바라는 것뿐인데 다른 선수면 몰라도 손흥민에게는 너무나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비드는 볼을 잡아둘 필요도 없이 그냥 온 볼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게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패스 이상하게 해서 기회를 날리게 만드는 선수들도 수두룩하지만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에게는 쉬운 상황이었단 거예요. 콘테 감독 시절의 영상에서 다뤘었지만 해당 시기부터 손흥민은 대놓고 플레이메이커로도 뛰어난 선수라는 걸 꾸준하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로 화제가 된 경기였지만 재밌게도 그 메시의 호위무사라고까지 불리던 대폴의 결정적인 실책에 의해서 손흥민이 결승골에 대한 도움을 기록하게 된 경기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볼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경기 자체도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들께선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